자, 배우증명 기류법. 이번 내신에 증명법이 하나, 증명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하나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유형 16번이요. 187페이지. n제곱이 홀수면,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이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우를 사용하면 더 편한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뭐가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 부정이 가정과 결론의 조건으로 나올 때 걔네들은 배우를 써서 부정이 아닌 형태로 바꾸는 게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했는데 준영아 기억나냐? 안 나? 혜선아 기억나? 배우를 사용하면 좋을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조건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봐야 돼. 한슬아, 두 번째는 모르겠어. 세훈아, 가정의 차수가 결론의 차수보다 클 때도 배우를 써주는 게 더 편하다. 부정일 때와 부정의 형태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와 가정의 차수가 결론의 차수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는 대우가 더 편하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참고지사를 똑같이 하는 대우가 무엇이냐면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 이거 증명하는 게 훨씬 쉽다. 자, 증명해보면 n이 짝수라고 얘기했으니까 n을 2k라고 잡아요. 단 새로운 문자가 나오면 서술하실 때 그 새끼가 무슨 숫자인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점수 깎여요. 이번에 기류법이 아마 시험에 하나 나올 텐데 직접 증명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학교마다 좀 다른데 박스 채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면 박스도 채울 수 있으니까 n이 짝수면 n을 2k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n제곱은 뭐가 됩니까? 4k 제곱이 될 겁니다. 4k 제곱은 2 곱하기 2k 제곱이니까 이것도 자연수 맞죠? 자연수를 거듭 제곱한 다음에 2배에도 자연수가 맞죠? 따라서 이 새끼도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됩니다. 증명 끝.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가 되네요.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배우 증명이라고 합니다. 배우 증명. 자, 그래서 이런 증명법을 합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울 두 가지 종류의 증명법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 증명이랑 그 다음에 기류법 이 두 가지를 이거를 간접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증명. 배우 증명이랑 기류법을 이걸 직접 증명한다고 하지 않고 간접 증명한다고 얘기해요. 직접 증명은 원래 있는 명제 그 상태로 증명하는 거야. 원래 있는 명제를 그 상태로 다이렉트로 증명하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직접 증명하기 불편할 때가 어떨 때냐면 지금처럼 야 n제곱이 홀수래. n제곱이 2k 플러스 1이래. 그러면 n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일 때도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하냐? 쉬우면. 그래서 요거 증명하기가 불편하니 뭘 증명하겠다? 배우로 바꾼 다음에 증명하겠다. 배우로 바꿔서 증명하면 쉬우니까. 이게 간접 증명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증명하기가 불편할 때 간접 증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기류법인데 1085번. 보통 학교 시험에도 무리수 증명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학교 서술형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혼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 배우 증명이 아니라 기류법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기류법. 자, 기류법은 총 단계가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얻을 수 있냐면 결론을 부정하지 않았을 때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지 않았을 때가 참이. 가정에 봐봐. 결론을 부정했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찾아냈어. 가정에 모순이 되니까.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찾아냈으면 결론은 무슨 뜻이야? 원래 결론이 부정하기 전 결론이 참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볼게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합시다. 자, 실수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무리수라는 증명이 됩니다. 근데 왜 이건 직접 증명 안 하죠? 자, 무리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입니다.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니까 이걸 증명하려면 계속 1.41 요쪽저쪽 이렇게 가는 요 숫자가 계속 순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무한대까지. 그럼 증명이 끝이 없겠지. 그래서 이건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기류법을 이용해서 간접 증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첫 번째,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요. 루트 2가 유리수다. 그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2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분의 Q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단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일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유리수의 정의 P분의 Q,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Q는 그렇다면 루트 2P와 같겠네. 루트가 싫으니까 제곱할게요. 그럼 Q제곱은 2P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한슬아, Q제곱이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자연수의 짝수, 2 곱했어. Q제곱은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자, Q제곱이 짝수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을 때 짝수라고 얘기하면 원래 자연수는 홀수일까 짝수일까? 둘 다 될까? 아니면 하나만 될까? 홀수 제곱하면 뭐 됩니까? 1제곱, 3제곱, 5제곱, 7제곱, 9제곱 다 홀수 됩니다.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 짝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Q가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Q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 증명 직접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 너네들 중에 보통 한 30-40%는 루트 3이 무리수다, 루트 2가 무리수다, 루트 5가 무리수다. 이거 직접 증명하려고 서술하면 돼요. 근데 보통 증명 나오면 이게 많이 나오고 쉬워도 잘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루트 2가 무리수다. 이거 꼭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루트 2를 서로소인 분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합니다. 넘겨서.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Q제곱이 짝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Q가 짝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Q가 짝수니까 Q를 2K라고 잡아봐. 요렇게. 그러면 P제곱이 뭐였습니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4K제곱이 2P제곱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이것도 약분 치면 분서 P제곱이 2K제곱이래. P제곱이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P도 무슨 수라는 거예요? 짝수라는 소리죠. 이렇게 돼버렸더니 태선아, P도 짝수고 Q도 짝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소라는 말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해돼?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면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네? 따라서 루트 2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리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류법입니다. 이게 정리돼? 이거 루트 2, 루트 3 무리수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직접 증명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부등식이라고 안 부르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우리가 절대부등식에는 고등학교 때 크게 3가지 정도 배우는데요. 첫 번째, 이미 너네가 배웠던 거. 얘 항상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항상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x에다가 뭘 쳐넣어도 이거 항상 0보다 큰 거 맞나요? 틀린가요? 왜 몰라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요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권준영이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생기지? 꼭지점이 어디 있어? x 위에 있죠? 요렇게 생겼죠? 그럼 x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y 값이 요 식의 값인 거잖아요. 그럼 뭘 쳐넣더라도 그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커지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죠. 요런 부등식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절대부등식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절대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채훈아? 다음과 같이 생겨야 항상 0보다 큰 거잖아. 따라서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 A, B, C 중 무엇이?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기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된다. 같으면 접하니까 0인 부분이 생긴다.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었으면 채연이 말이 맞지? 0 이상이라고 했으면 판별식이 0 이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절대부등식.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둘을 합친 평균은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 때린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평균. 산술 기하평균. A, B가 모두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단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서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집니다.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이게 지금 절대부등식 두 번째 버전. 이렇게 증명해 봅시다. 진짜 그런지. 2번 증명해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자, A 플러스 B가 2분의 이렇게 증명해 볼게요. 이거 진짜 참으실 것이신지. 자, 이를 일단 넘길게요. 귀찮으니까 이 넘겨도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 맞죠? 양변에 똑같이 2 곱하는 건 여전히 큰 새끼가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둘 다 양수면 제곱해도 여전히 큰 새끼가 큽니다. 근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제곱했을 때 오히려 음수 쪽이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제곱하면 음수 쪽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줘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4ab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넘겨볼게요. 넘겨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새끼가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아, 요 식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므로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산술기하 평균의 증명. 그래서 이제 너넨 산술기하 평균은 이번 시험 메인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은 이번 시험 메인이에요.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오답률도 생각보다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양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수라는 말. 채훈아, 양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수라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합이나 곱이 주어져야 됩니다. 합이나 곱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합이나 곱을 구할 수 있을 때 합을 구할 수 있으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곱을 구할 수 있으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2분의라고 하지 마시고 A 플러스 B는 합은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좀 더 빠르니까 이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 산술 평균이 이게 산술 평균이고 이게 기하 평균이라서 이제 보통은 저렇게 더 많이 써놓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 식이 좀 더 편하니까 분수 아닌 요 식이 더 편하니까 합은 무조건 양수일 때 합은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야! 2 루트 곱보다 2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게 산술기하 평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58번. 자, 1번. 절대부등식이 아닌 걸 구하래. 자,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 곱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오케이. 2 루트 곱 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참. 이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제 보세요. AB가 어떤 수라고 얘기했어요? AB가 어떤 수라고 얘기했어요? 양수라고 얘기했어요? 실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성립하냐 안 하냐? 발레 하나만 찾아주면 되죠. 틀린 거는 증명을 못합니다. 당연히 틀렸으니까. 틀린 걸 보여주려면 그냥 언제 틀렸는지 딱 한 번이라도 틀린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발레라고 했었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보다 커요? 그거나 같아요? 안 크잖아요. 거짓말. 답은 1번. 자, 근데 이제 2번부터는 증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아하, 요 새끼가 항상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제곱이라서.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4분의 3이니까 오케이. 이 새끼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겠네. 따라서 무조건 0보다 크겠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부등식에서 실수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제곱 때렸을 때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실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실수는 제곱 때렸을 때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허수와 반대되는 차이가. 허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실수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곱했을 때 무조건 0 이상으로 나온다는 게 실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전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묶읍시다. a-b제곱이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4ab 넘어오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a-b제곱 맞죠? 항상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4번 넘어옵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 더하기 2는 0 이상이래요.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실수니까 a-1제곱으로 바꿉시다. 빼기 1 해줘야겠죠? 얘는 b 플러스 b-1제곱으로 바꿔줍시다. 뭐예요? 빼기 1 해야 되겠죠? 더하기 2죠? 이거랑 없어지죠? 그럼 결국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둘 다 실수이므로. 그래서 이해돼? 요거 증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요거 증명하는 게 오히려 산술기하 평균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
절대값 a 플러스 1이 절대값 a 플러스 1 절대값 a 더하기 1이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 증명은 또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 이 새끼 0 이상인 거 보이시죠? 이 새끼 0 이상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왜? 제곱해도 여전히 0 이상일 때는 성립하니까.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고 이 새끼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a제곱 사라지고 1 사라지고 2도 나누면 야 절대값 a는 무조건 a보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a가 음수면 이 새끼는 양수 될 것이고 a가 양수면 서로 같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난 거죠.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1164번 요거 어려워요.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너네가 직접 풀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좀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자, 1164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자, 기억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볼.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래. 직접 증명해도 되고 아니면 너네가 좀 쉽게 풀려면 네 가지 종류의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11, 1마일, 마일, 1, 마일, 마일 요 정도에서 성립하면 아 성립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셔도 되고. 쌤은 증명을 할게요. 자, 이거 증명도 아까랑 똑같은데 앞에 거에 제곱. 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앞에 거 제곱은 절대값 없어지고 뒤에 거 제곱도 절대값 없어지는데 2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나오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라지고 2도 양변 나눠서 없애주시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참이죠. 이렇게까지 오시면 다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절대값 쉬운 게 무조건 크거나 아니면 같아요. 똑같은 숫자면 절대값을 쉬운 게 양수면 같고 음수면 큽니다. 이렇게. 그럼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도 a-b의 제곱이 되고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얘 앞에 거의 제곱 a제곱 되고요. 뒤에 거 제곱 b제곱 되고요.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는 절대값이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사라지죠? 마이너스 2를 나눠주시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3이 됩니다.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디귿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할 겁니다. a-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사라지고 2를 나눌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ab는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새끼랑 이 새끼는 어차피 크기가 똑같은 거 맞죠? 예를 들어 ab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뭐가 돼요?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죠. 근데 플러스 2면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했던 건 요거였잖아요. 절대값 쉬운 건 안 쉬운 거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도 항상 절대값 씌운 게 무조건 클 겁니다. 이해돼? 숫자의 크기는 이미 똑같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든 플러스를 붙이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 거고 이 새끼는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도 있어서 무조건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리을 보시면 리을 증명이 조금 까다로운데 리을 절대값 a-b 하고 얘를 넘겨야 제곱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절대값 b를 왼쪽으로 넘긴 거거든? 왜 넘겼냐면 이 상태면 a가 2고 b가 3이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곱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기 때문에 b를 절대값 b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제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곱하시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얘가 a제곱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a제곱 넘어오시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b제곱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이 됩니다. 이 약분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 절대값 b, a-b고 넘어갈게요. 얘네 둘.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b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b 빼기 a가 돼요. 그냥 b로 묶어줄게요. b로 묶어주시면 a 빼기 b가 됩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수인데 한쪽은 절대값을 씌웠고 하나는 안 씌워놨죠. 참입니다. 이해돼? 아마 이 문제가 너네들한테 제일 발목 잡을 거예요. 요 유형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요거 절대값 포함한 거 지금 되게 어려워해요.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 자 1168번 x도 양수 y도 양수. 오케이 산술기하 1 확률이 높다. 문제를 시작할 때 양수 조건이 주어지면 산술기하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라. 합이나 곱이 주어졌는지. 양수라는 말 보자마자 머릿속에 산술기하가 떠오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나 곱이 나왔는지를 볼 건데 첫 번째 가는 합이 4라는 걸 줬고 두 번째 나는 곱이 3이라는 걸 주었다. 그럼 바로 부등식을 세우자. 그거 나갔다. 2 루트 곱. 그 다음에 바로 세우자. 얘는 작거나 x 플러스 y는 그거 나갔다. 2 루트 xy 3. 이렇게. 그래서 답은 2 루트 3. 얘는 답이 4. 이렇게. 이게 바로 a와 b 값이입니다. 그 다음에 산술기하 두 번째 유형 1174번 잘 보세요. 아까 그 절대값은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어렵지만 막 중요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양수 조건이 나왔어요. 양수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산술기하를 생각해요. 양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산술기하를 생각하기로 해요. 양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일 겁니다. 이번 시험에 양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이나 곱이 주어졌는지 볼까요? 얘 합이 얼마인지 주어졌습니까? 얘 합이 얼마인지 주어졌나요? 아니면 문제에서 AB가 얼마라고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산술기하를 쓸 수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야. 합이나 곱이 주어져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합이나 곱이 안 주어져 있으면 합이나 곱이 주어질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겁니다. 전개해 볼게요. 9 4 A분의 6B B분의 6A 자, 이 새끼
합이나 곱을 알 수 있나요? 준영아, 합이나 곱을 알 수 있나요? 뭘 알 수 있죠? 곱이 얼마? 끝났습니다. 2 루트 36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거예요. 산술기하 푸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또 많이 틀려요. 자, 왜 여기서 산술기하를 선생님 안 썼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선생님 합이 주어졌고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지금 합을 구하라고 하고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바로 산술기하 때리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 바로 산술기하 때리면 안 돼. 곱이 얼마인지를 몰라. 얘도 곱이 얼마인지를 몰라. 곱을 알 수 있을 때 혹은 합을 알 수 있을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뭐해? 전개해. 전개하면 여기 나오는 이 두 수는 곱이 36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써도 돼. 그거 나갔다 2루트 곱. 이렇게. 일단 양수 조건을 보면서 이건 산술기하 문제라는 눈치를 채야 돼. 양수 조건 보이면 무조건 이번 시험에 양수 조건 보이면 다 산술기하 문제야. 산술기하라는 눈치를 바로 까야 돼. 양수 조건 보자마자 아 합은 2루트 A, 2루트 곱보다 크거 나갔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야. 그런 다음에 이제 아 난 산술기하 쓰러 가야지 하고 문제를 봤는데 이 상태로는 못 쓰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상태로는 쓰는 게 아니라고. 합도 곱도 안 줬으니까. 이거 산술기하 쓰려면 곱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곱을 몰라. 이것도 합이니까 이거 산술기하 쓰려면 곱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곱을 몰라. 그럼 못하냐? 아니 전개해. 전개하면 둘이 역수 형태가 돼. 그래서 역수가 진짜 많이 나와 산술기하에서. 역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아까처럼 채훈아 야 이렇게 문제에서 야 합이 4야 하고 주면 너무 쉬워. 애들 다 맞춰. 야 곱이 3이야 합 최소 한번 구해봐. 이거 하면 진짜 이건 빡대가리들도 다 맞추거든. 그래서 일부러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곱을 직접 3이라고 안 주고 식을 이렇게 줘서 곱이 36이라는 걸 이렇게 줄 거야. 대부분이 다 이래. 거의 역수 주는 형태야. 역수. 역수를 주면 말 안 해도 곱이 얼마야 라고 얘기 안 해도 곱을 준 거랑 똑같다고. 그 생각을 꼭 해. 이게 거의 메인이야. 제일 많이 나와. 산술기하 메인은 역수가 주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곱을 희한하게 준다는 소리야. 대놓고 주지 않고 곱을 숨겨서 준다는 소리야. 곱을 숨겨서 줄 거야. 곱을 숨겨서 줄 거니까 숨겨있는 걸 너네가 찾을 줄 아셔야 된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전개하면 찾아져. 전개해야 찾아져. 그 다음에 5번. 번은 표시야. 7번, 8번. 자, 5번 보시면 1182번. x가 5보다 크대. 얘 최소값 구하고 그때 x값 구하래. 언제 최소 갔는지도 구하래. 자, 보세요. x가 5보다 크다라는 건 요 새끼가 양수라는 걸 준 거야. 근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곱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상태로는 곱을 모르지. 이렇게 둘이 곱하면 x-5분의 x니까 곱을 모르지. 그럼 너네가 적당하게 바꿔서 곱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메인은 역수가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지. x-5분의 1의 역수가 뭐야? x-5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역수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역수가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역수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너네가 역수를 태희야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야 태희야, 아 양수 조건이 아니라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라서 뭔가 다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문제에서는 x-5의 역수가 주어질 거니까 이게 바로 양수 조건이 되는 거야. x-5가 0보다 크다라는 양수 조건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양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x가 5보다 크다라는 게 요 식의 양수될 조건이다. 이렇게. 그럼 끝났지. 그거 나왔다. 2 루트 2 곱하면 1. 그래 최소값은 얼마? 7. 최소는 7. 그 다음에 어떻게 채라고 얘기했냐면 쌤이 야 이거 등호는 얘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계산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해.
둘이 같다. 둘 다 1이다. 둘 다 1일 때 최소값 2가 된다. 둘이 똑같다. 는 걸 반반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갖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어? 6일 때 최소값 갖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지. x가 6일 때 최소값 갖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문제는 첫 번째 합이나 곱을 직접 줄 때가 있고, 두 번째 합이나 곱을 처음부터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전개해야만 역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역수 분수를 이렇게 보면서 요 새끼의 역수를 내가 적당한 숫자를 빼고 더해줌으로써 만들어줘야 되는 패턴이 있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 돼. 이렇게 세 개야.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되게 어려운 거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지금처럼 역수, 분수가 나오면 그 새끼를 뒤집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내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 산술기야. 마지막 6번 보시면 이거는 활용 문제라서 형태는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길이가 60m인 철망으로 이루어진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할 때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자, 60m 철망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를 만들 때 이 세로는 몇 번 사용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긴 가로의 길이를 y라고 잡을게요. y는 몇 번 사용됩니까? 2번 사용됩니다. 그럼 넓이는 뭡니까? xy가 넓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줬습니까? x 5개와 y 2개를 더하면 총 60m가 된다. 요걸 줬죠. 요걸 줬죠. 그래서 xy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바로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네. 2 루트 10 x y 합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산술기하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야, 현서야, 잠깐만 어떻게 끝났어? 알았어. 2개밖에 안 남았어. 자지마. 이렇게. 근데 이해돼?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요거 알았어. 야, 쉬어. 이거만 하고 쉬어. 30. 루트 씌우면 900. 루트 바뀌면 900. 10 나누면 얼마? 90. 그래서 최대값은 90이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쌤이 또 다른 거 보여줄게. 다른 거. 너네가 좋아할 만한. 자, 얘가 처음에 얼마라고 했지? 60이라고 했지? 야, 더 쉽게 푼다. 최대 최소 가질 때는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반반일 때라고 얘기했다. 그럼 x는 얼마야? 6인 거 보여? y는 얼마야? 15인 거 보여?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바로 찾으셔도 돼. 이해돼? 예, 이해돼. 30, 30이라고 잡고 xy를 찾아가지고 바로 xy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왜? 등호가 성립할 때가 뭐냐면 얘네들이 같을 때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건 좀 별로니까 얘네들이 60이라고 줬으니까 얘네들이 30, 30으로 같을 때다 해가지고 xy를 찾아주시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쉬었다가 25분부터 마지막 코시주고 할 수도 응시해드릴게요. 60이야.